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의 역습, 똘똘하게 빚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책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 아마 오프라인에도 이제 선을 주말부터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조금만 졸라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같이 극복해보자. 그러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오늘의 짠테크를 내일의 플렉스를 위해서 하자라는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 무슨 재테크를 해야 하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금리 얘기했었죠.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낮은 시대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높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다라는 말씀드렸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경기 개선 시기에는 커지잖아요. 앞으로 뭔가 사놓으면 오를 거다 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인데 명목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였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사놔도 오를 것 같지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역시 대출을 상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라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경기 개선 시기에는 실질금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빚을 갚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똘똘하게 빚을 잘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대출이 많이 있으신데 우선은 대출을 말이죠. 나의 부채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면, 자, 부채 명의 있고, 금융기간 어디서 받았는지, 그 다음에 대출 금액, 이자율, 기간, 그리고 이 대출을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납입을,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궁극에는 상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 우선순위. 여러분, 그 상환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면, 착한 대출과 나쁜 대출을 구분하는 거예요. 착한 대출은 뭐고 나쁜 대출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 있는데 크게 착한 대출, 나쁜 대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조건 이자율 높으면 나쁜 대출이고 이자율 낮으면 좋은 대출 아니야? 착한 대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말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레버리지라고 하죠. 우리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자산 증식 효과가 있는지, 이자율이 낮은지, 원금이 보전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자,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뭐 자산 증식 효과도 없고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고 높죠. 그리고 원금도 보전되지 않는 그런 대출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1, 2순위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갚아야 되는 대출이죠. 상대적으로 사업자 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가 낮고 그리고 원금이 뭐 보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레버리지 효과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후순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의 대출을 상환한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대출 상환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요.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요. 세 번째가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예를 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앞으로 뭔가 투자를 해놓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놓으면 오른다라는 그런 시대에서는 당연히 만기 일시 상환이 어떻게 보면 선호받았겠죠. 선호됐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 실질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출 상환 방식이 좋을까?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금은 항상 똑같은 금액을 갚고요.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처음에 납입하는 금액에서 원금은 적고 이자가 많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금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가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납입하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그런 형태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 똑같은 대출인데요. 1억 대출을 4%로 30년간 받았다고 했을 때 이자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본 거거든요. 원금 균등으로 만약에 갚았다면 30년간 내야 될 이자는 6,0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갚게 되면 7,186만 원을 갚게 되고요.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게 되면 1억 2천을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실질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느냐? 바로 당연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적합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차이가 감안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신용대출을 내가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5%로 받았다.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1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 12만 5천 원만 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력이 된다면 스스로 뭘 해야 된다? 50만 원을 자동이체로 상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 내가 50만 원을 이렇게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이자도 끝나고 원금도 다 갚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정도 갚아보자. 자, 이렇게 상환 계획을 같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원금 상환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이렇게 고금리, 실질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내 스스로가 상환 계획을 실천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좀 더 낮은 이자율로 대환하라. 이거 뭐 누가 모르나? 뭐 당연히 내가 이자율이 낮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최근만 하더라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에 코픽스 금리가 1%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담보대출 이자율과 신용대출 이자율이 차이가 거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담보대출은 뭐 서류도 막 복잡하고 뭐 담보 설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그때는 다 신용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여력이 다 있는 분들조차도 신용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질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은행마다 최대 담보대출 이자와 신용대출 이자가 1.5% 이상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억을 받았을 때 무려 이자가 연간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자, 이렇다면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모르고 받아놨던 신용대출, 이제는 담보대출로 좀 대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억 담보대출을 받으면 비용이 물론 듭니다. 비용이 1억당 인지세 3만 5천 원에 설정 비용 18만 원에서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비용이 들더라도 1억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담보대출이 지금 훨씬 더 싸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대환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 한번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소득이 늘었거나 대출 금액이 줄었거나 직급이 변동됐거나 이렇게 뭔가 본인의 신용 위험 자체가 금융권에서 판단했을 때 조금 좋아졌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면서 아까 좀 전에 빼먹은 이야기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더 못 갚겠다, 여유가 있는데도,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대출 잔액의 10%까지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뭐 예적금 하시는 것보다는 여유가 된다면 담보대출을 더 빨리 끄는 것이,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바로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대출 받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담보대출은 1년에 1억밖에 안 됩니다. 이 가계 안정자금. 그래서 1억밖에 안 돼서 뭐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1년에 1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2월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한 달만 있으면 새해가 되잖아요. 또 1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금리에 담보 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갚는다든지 신용대출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대출을 알차게 갚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은 좀 더 많은 이자 절감 효과를 보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